후아누코의 작은 양로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순간 사람들은 금세 이곳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의 공기는 신기할 정도로 맑고 깨끗했다. 야생마다 소박하게 피어있고 나이든 아보카도 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며 작은 자달길이 햇살 가득한 정원으로 이어진다. 그 정원의 한가운데 페르고원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낡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다. 색이 바른 회색 스웨터를 입고 서리처럼 하얀 머리카락과 시간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얼굴을 가진 그는 세월을 품은 듯한 눈빛으로 저 멀리 안데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을 천천히 떠도는 구름들, 마치 천년의 기억처럼 흐르는 풍경. 그는 마르셀리노 아바드 톨렌티노, 나우솔리노 오바드 톨런티노, 지역 주민들이 애정을 담아 마시코, 내셔코, 나 부르는 인물이다. 무려 125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나이. 그의 눈빛에는 단순히 긴 세월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이만이 가질 수 있는 충만하고 평온한 빛이었다. 그는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낸 세월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지혜의 보고가 되었다. 흙과 함께 살아가는 삶,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식습관, 그리고 결코 시들지 않는 마음. 그 여정은 활나거, 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한 세기 반을 온전히 살아낸 한 인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1900년 후아누코, 즈의 작은 마을 체글러에서 환하기가 새삼의 빛을 보며 힘찬 울음을 터뜨렸다. 그 아이의 이름은 마우설리노. 아직 현대 문명의 때가 닿지 않은 순수한 세상 속에서 태어났다. 그의 시절 차글라는 페룬시도 이의 작은 점에 불과했다. 안데스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양을 치며 선을 차고 고대 산의 신들에게 지도를 올리며 살아가는 순박한 공동체였다. 마르셀리노는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순박하지만 거칠게 살아가는 부모님은 평생을 대지와 은빛 흐름의 개울들과 함께했다. 그러나 운명은 마르셀리노에게 오래된 보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7살이 막 되었을 때 어느 음산한 오후, 금리로 불어난 활나거, 강을 건너려던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은 어린 소년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다. 흐릿한 물살 속에서 비틀거리는 부모님의 모습, 절규하는 목소리, 그리고 끝내 차가운 강물만이 텅 빈 하늘을 비추던 순간. 그날 이후 마르셀리노는 홀로 세상에 남겨졌다. 가족도 의지할 곳도 없이.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또 다른 불씨가 있었다. 바로 살아남겠다는 불굴의 의지였다. 그는 스스로 나뭇가지를 엮어 작은 움막을 지었다. 땅 속에서 뿌리를 채워 먹고 숲에서 열매를 따며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의 징후를 읽는 법도 스스로 깨우쳤다. 바람이 비를 예고하는 때 먹을 수 있는 잎사귀, 마실 수 있는 생물. 살아나는 하루하루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학교도 책도 없었지만 거대한 자연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이 되어 소년의 의리에 생존의 지혜를 새겨넣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 속에는 원망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단순하지만 굳건한 믿음만이 자리했다.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단련된 정신은 마르셀리노를 누구보다도 단단한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쌓여도 그는 흔들림 없는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게 된다. 후아누코, 구원의 아침은 언제나 우유처럼 부드러운 안개로 시작된다. 두터운 구름 사이로 약한 햇살이 저어 비집고 내려와 계란식론 위의 빛과 그림자의 얼룩을 만들어낸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정성껏 수놓은 신비로운 양탄자 같았다. 그 풍경 한가운데 부러진 데미자루를 쥐고 땅을 파고 있는 마른 소년이 있었다. 기운 옷을 입은 그 소년의 이름은 마우설리노였다. 부모도 친척도 없이
오직 대지와 하늘만이 그의 친구였다. 그는 잃을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두려움 없는 심장, 지치지 않는 두 손, 꺾이지 않는 믿음. 다른 아이들이 냇가에서 끼놀 때 마르셀리노는 일찍 깨달았다. 생명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씨를 뿌리고 물기를 내고 돼지의 순결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농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들판의 잡초, 졸졸 흐르는 기울물, 그리고 유칼립투스 숲을 스치는 바람이 스승이었다. 어느 계절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어느 때 어린 싹을 솎아야 열매가 무럭무럭 자랄지, 어떻게 해야 땀이 지치지 않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지, 마르셀리노는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자 몇 고랑, 덩굴콩 한 줄기, 암산한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정원은 점점 풍성해졌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마르셀리노는 정원으로 향했다. 작은 잎 하나, 어린 싹 하나까지 살피며 조용히 말을 거었다. 오늘도 잘 지냈니?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식물들은 그 말을 들었다. 돼지는 그의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마르셀리노는 다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인간은 빵과 채소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마르셀리노는 일찍이 깨달았다. 마음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영혼은 약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식물만 기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꿈도 함께 치웠다. 밭을 갈 때면 아버지에게 배운 옛 노래를 흥얼거렸다. 밤이면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데스의 산신과 물의 신, 부지런한 일을 지키는 신들의 전설에 그 노래와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는 샘물처럼 그의 영혼을 적시고 외로움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마을 어른들은 그를 보며 수근거렸다. 저 아이는 황금 손을 가졌어. 저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움튼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마르셀리노가 가장 먼저 심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삶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마르셀리노는 자연의 리듬을 배웠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싹트는 것은 아니다. 타오르는 햇살 아래에서도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도 사나운 폭풍을 견뎌야 한다. 실패의 계절을 지나 어느 겨울날 문득 한 송이 꽃이 피고 한 그루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그 느릿하고 인내하는 믿음은 마르셀리노 그리고 훗날 125세가 된 나시코, 네셔코, 할아버지의 삶을 이끈 핵심 철학이 되었다. 조급할 필요 없다. 비교할 필요도 없다. 오직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한 인생은 부드럽고도 끈질기게 강물처럼 흘러간다. 16살이 된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새벽, 마르셀리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2년 전 무심코 묻어둔 아보카도 씨앗이 무릎 높이만큼 자라난 것이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연약한 나무줄기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기다리고 믿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튼다. 그 나무는 훗날 마르셀리노 아니 마시코 할아버지의 전설적인 아보카도 나무가 된다. 그는 내일 그 나무의 달콤한 열매를 먹으며 생을 이어갔다. 한 그루의 아보카도, 하나의 교훈, 한 인간의 삶. 마르셀리노, 마어솔리노, 다 20살이 되었을 때 햇빛과 바람에 거칠어진 손, 외로움과 희망 사이를 수없이 딴 마음을 가진 그는 생애의 가장 큰 결심을 했다. 바로 자신의 천국을 바리투섬이 메마른 산비탈 한가운데에 만들어내는 것. 그곳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었다. 허기를 채우기 위한 장소도 아니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꿈을 심기 위한 성역이었다. 아무도 농사를 생각하지 않는 바리 언덕. 그곳에서 마르셀리노는 시작했다. 하나의 씨앗, 하나의 믿음, 그리고 조용한 지도로 낮에는 돌처럼 단단한 땅을 삭으로 쪼개고
빗물을 모을 작은 물길을 파냈다. 밤에는 싸늘한 안데스 별빛아래 작은 모닥불 곁에서 찢어진 바구니를 꿰매고 약한 바지들을 손질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다. 바위 위에서 꿈꾸는 바보. 그러나 마르셀리노는 미소 지을 뿐이었다. 바위도 꽃을 피운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면. 첫해, 잔마다 씨앗을 쓸어갔다. 둘째 해, 가뭄이 푸르던 옥수수밭을 태워버렸다. 셋째에 서리가 갓 태어난 병아리들을 얼려죽였다. 어떤 밤에는 마르셀리노가 무너진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상처투성이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흙탕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른 아침, 마른 다지 위로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조용히 다시 일어났다. 묵묵히 돼지처럼. 그리고 네 번째 해에 기적이 찾아왔다. 오래전에 심은 아보카도 씨앗이 하얀 눈처럼 승자란 꽃을 피웠고 감자 고라는 풍풍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덩굴포는 물타리를 가득 뒤덮고 반드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왔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르셀리노는 마법을 부리는구나.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살아난다. 하지만 마르셀리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오직 믿음, 인내, 그리고 대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마르셀리노는 그 정원에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 정원은 하늘과 구름, 바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길 가던 배고픈 이가 아보카도 하나를 따고 스스로 하나를 꺾어가고 감자 몇 알을 주워가는 것도 자유였다. 마르셀리노의 에덴 동산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는 안식처였다. 공화가 아보카도 나무 아래 몸을 누이고 과부가 덩굴폼 아래 앉아 눈물을 흘리며 도박에 지친 사내가 감자맛 그늘에서 잠이 되었다. 누구도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다. 한 바구니 가득한 과일이든 따뜻한 위로 한 조각이든 아니면 적어도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선의가 살아있다는 믿음이든 마르셀리노의 정원에서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었다. 늙은 아보카도 나무는 어머니에게 바친 약속이었다. 나는 고아가 되어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덩굴콩 울타리는 척박한 땀에서도 솟아오르겠다는 꿈이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서 얻은 작은 오렌지 씨앗은 무조건적인 나눔의 상징이었다. 마르셀리노는 나무 하나하나를 친구처럼 돌보았다. 비바람이 몰려올 때는 약한 가지를 묶어주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는 맑은 천을 씌워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해충이 생기면 약 대신 손으로 직접 벌레를 잡았다. 그리고 어린 나무를 베어야 할 때면 조용히 속삭였다. 너의 달콤한 순결에 감사한다. 그것은 세상과 땅의 호흡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기묘하고도 간인한 삶의 철학이었다. 정원이 가장 풍성했던 어느 해, 마르셀리노는 소박한 잔치를 열었다. 술도 없고 화려한 축제도 없었다. 그저 두문 감자 한 감줄이, 향긋한 아보카도 몇 개, 김이 모란모란 나는 콩스튜 한 냄비뿐. 마을 사람들,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마르셀리노의 가장 큰 아보카도 나무 아래 모였다. 그들은 말없이 음식을 먹었다. 흙의 달콤함, 땀방울의 짠맛, 감사의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리고 누군가 오래된 안데스의 노래를 불렀다. 계지의 부활과 길 잃은 영혼들의 기환을 축복하는 노래를. 그날 밤 마르셀리노는 수면 만에 처음으로 별빛 아래서 평온하게 잠들었다. 마치 온 우주가 그에게 미소를 보내는 듯했다. 청춘 시절 마르셀리노, 마우설리노는 자식 몸무게의 2배나 되는 감자자루를 등에 지고 수직에 가까운 다팔은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다. 트랙터도 운반 수단도 없었다. 오직 굳은 살 박인 맨발뿐. 어떤 날은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등에 진 감자 바구니를 날려버리기도 했다.
자결하는 햇빛에 발바닥이 터져 피가 흐르기도 했다. 어느 날 길 한가운데서 기진맥진한 마르셀리노는 낮은 덤불 그늘 아래 쓰러졌다. 숨은 가빠지고 가슴은 조여들고 뜨거운 햇살에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지나가던 캐치워 존 노인이 주머니에서 식은 초록 잎 한 줌을 꺼내 마르셀리노에게 건넸다. 말없이 손짓했다. 씹어라. 망설일 틈도 없이 마르셀리노는 그 잎을 입안 가득 씹었다. 그리고 몇 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머릿속이 환해지고 심장이 고르게 뛰기 시작하며 지친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았다. 마르셀리노는 인생 최초로 깨달았다. 조그마한 잎 하나에도 정의로운 힘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포카잎이었다. 그날 이후 포카잎은 마르셀리노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코카는 종종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안데스 문화에서 코카는 위험한 약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내린 신성한 선물이었다. 자연 에너지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고산지대에서 산소 흡수를 지원하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생존의 지혜였다. 캐치와 노인은 마르셀리노에게 포카잎을 소량의 생석회와 함께 씹어야 입속의 귀한 성분이 활성화된다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매일 아침 마르셀리노는 가장 신선한 코카잎 몇 잔을 골라 입안에 넣었다. 처음엔 씁쓸하고 쌉싸름한 맛이 퍼졌다. 그러나 이내 이슬처럼 맑고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을 감쌌다. 취하지도 않고 중독되지도 않았다. 오직 또렷한 정신, 끈질긴 체력, 맑은 물심만이 남았다. 수십 년 후 도시의 과학자들이 안데스 고원을 찾아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카아나카, 해발 2700m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 포카잎 8g을 씹은 남성들은 20분간 자전거를 탄 후 혈압, 산소 포화도, 최대 산소 섭취량, VO2 맥스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르셀리노는 연구 따위 필요 없었다. 그의 몸이, 그의 삶이 이미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포카잎 덕분에 그는 표범처럼 산을 오르고 땡변 아래서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다시는 쓰러지지 않았다. 혹독한 겨울, 찬바람이 초가집 지붕을 헤집을 때에도 마르셀리노는 밭으로 향했다. 가뭄으로 들판이 파들어갈 때에도 그는 험한 산을 넘어 물을 찾아 나섰다. 기력이 바닥날 때마다 마르셀리노는 주머니에서 포카잎을 꺼내 천천히 씹었다. 마치 산과 숲의 정수를 몸속에 받아들이듯이. 기계도 필요 없었다. 도약도 필요 없었다. 오직 몇 잔의 작은 입만으로 마르셀리노는 인생의 험로를 묵묵히 걸어갔다. 포카잎 하나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돼지의 어머니가 속삭인다. 포기하지 마라. 이른을 넘긴 어느 날 마르셀리노는 마을 근처 가장 높은 바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코카잎 한 자. 입안에서 천천히 씹으며 달빛에 반짝이는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느꼈다. 자신은 단지 대지를 딛고 살아가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대지와 산과 강, 그리고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순환 속 일부라는 것을. 포카잎, 정원, 강물,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 되어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 멀리 산맥 너머로 겨우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마우설리노는 이미 눈을 떴다. 자명종이 필요 없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 처마 밑에서 지저귀는 참새 소리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조용히 얼음장처럼 차가운 샘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수건을 어깨에 걸친 뒤 지팡이를 짚고 자신의 에덴 동산에 천천히 돌았다. 새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는 항상 소박하지만 강력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갓 따는 고소한 아보카도 하나,
따끈한 구운 감자 몇 조각, 고소한 삶은 콩한줌, 화려한 양념도 화학 조미료도 없었다. 그저 돼지가 주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한 입 한 입 삼키는 것뿐이었다. 나중에 요야먼 주방장이었던 돌로레스 페레스, 벌로리스 페어네즈는 이렇게 해산했다. 건강이 어떻든 마르셀리노 할아버지는 항상 강조했어요. 아보카도는 산의 유연함에, 콩은 간의 감자는 땀의 끈기를 준다고요. 정원의 중심에는 거대한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마치 말 없는 수호자처럼. 그 나무는 마르셀리노가 젊은 시절 조그만 씨앗 하나를 심으며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 이후 거의 한 세기를 함께했다. 네, 나무는 수백 개의 초록빛 과실을 선무했다. 탱탱한 껍질 아래 햇살처럼 노란 과육이 가득한 열매에 마르셀리노가 아보카도를 사랑한 이유는 단순한 영양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일불포화지방은 그의 심장을 튼튼하게 했고 비타민 E는 주름진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으며 천연칼륨은 혈압과 심장을 지켜주었다. 그는 내일 오후 꺼진 아보카도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천천히 부드러운 과육을 음미했다. 아보카도를 먹는 건 그는 늘 말했다. 생명의 점수를 삼키는 것보다다. 아보카도 나무 주변엔 다채로운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다. 혈기왕성한 붉은 당근, 계란처럼 부드러운 애호박, 이슬 머금은 청경채, 아침 햇살 같은 고구마, 화학비료도 농약도 없었다. 무지생물, 자연태비, 그리고 마르셀리노의 인내심만이 있었다. 매일 저녁 그는 싱싱한 채소를 한 바구니 가득 따와 장작불에 살짝 쪄서 붉은 소금만 살짝 찍어 먹었다. 기름도 복잡한 소스도 필요 없었다. 신선한 채소, 본연의 단맛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 그렇게 100년 넘게 먹어온 결과 그의 몸은 병에도 굴하지 않는 단인한 요새가 되었다. 계절마 마르셀리노의 정원은 대지의 보석들로 빛났다. 피처럼 붉은 석류, 태양처럼 찬란한 오렌지, 한여름 밤처럼 짙은 모아과, 바람의 속삭임 같은 치리모야, 차일이 모이어 그는 하루에 한두 개 이상의 과일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한입 한 입이 항산화제,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로 가득 찬 자연의 선물이었다. 현대 과학은 뒤늦게 이들의 가치를 발견했지만 마르셀리노는 오래전부터 본능으로 알고 있었다. 살아남는 법을, 감당을 지키는 법을. 마르셀리노에게 음식은 목적이 아니었다. 음식은 자연과 교감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하늘과 땀의 에너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었다. 탐욕 없이, 조급함 없이 그의 식사는 언제나 조용한 감사의 지도와 같았다. 한 잎의 채소, 한 다물의 물, 한 줌의 흙에 고개를 숙이는 시간, 그리고 어쩌면 그 겸허하고 순수한 삶의 태도가 그를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게 만든 가장 큰 기밀이었을지도 모른다. 후아누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전한다. 젊은 시절 큰 폭풍이 마르셀리노의 정원을 휩쓸어버린 일이 있었다. 모든 식물들이 쓰러지고 흙과 돌이 범람하며 정원은 다시 황무지로 변했다. 오직 하나, 그 오래된 아보카도 나무만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았다. 마르셀리노는 무너진 정원 한가운데서 그 거칠고 두터운 나무줄기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내가 살아있다면 나도 살아남겠다. 그 이후로 그는 아보카도를 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하나의 아보카도, 하나의 약속.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계속 살아가리라. 희망을 심으며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래 살아나는 사람은 단순히 시대의 변화를 목격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장 깊은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겪는다. 마르셀리노, 마어설리노, 할아버지는 포아누코, 을 휩쓸던 대기근,
수많은 가족을 찢어놓은 전쟁, 예고 없이 찾아온 전염병, 대지마저 등을 돌린 듯한 혹독한 계절들이 모두 견뎌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마음속에 절망은 한 번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결코 시들지 않는 자신만의 봄, 무한한 낙관의 심 덕분이었다. 어린 시절 푸알라가 팔라고 강가에 홀로 남겨진 소년 마르셀리노는 일찍 깨달았다. 문다고 간이 얕아지지 않는다. 걸어야 한 강 건너편에 닿을 수 있다. 아보카도 나무가 폭풍에 몇 가지 부러져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칼을 갈아 가지를 정리하고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년엔 다시 꽃필 거야. 감자 수확이 실패한 해에도 그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땅을 더 깊이 달고 더 좋은 씨앗을 찾아 다시 심었다. 마르셀리노에게 있어 모든 실패와 상실은 단지 진기 위에 하나의 북이었을 뿐 끝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봄은 결코 얼지 않았다. 마르셀리노의 하루하루는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용한 교훈을 건진다. 그는 허겁지겁 먹지 않았다. 그는 급하게 걷지 않았다. 그는 시끄럽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식사, 걸음걸이, 시선 하나하나에는 완전한 지금 이 순간이 깃들어 있었다. 아보카도 나무 아래 앉아 꿀벌 한 마리가 꽃을 찾아가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지켜볼 수 있었고, 구운 감자 하나를 먹으면서도 돼지의 단맛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내일 저녁 산봉우리 위로 불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감사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르셀리노 할아버지의 미소에는 특별한 춤이 있었다. 크게 웃지도 않았다. 제 미소도 아니었다. 그저 느릿하고 부드럽게 피어나는 이른 봄 햇살 아래 보요히 피는 한 송이 늙은 꽃 같았다. 그 미소는 울던 아이를 울음을 그치게 했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마르셀리노가 웃으면 바람마저 부드러워진다. 그의 미소는 세상을 향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결국 괜찮아질 거야. 푸아누코 류야먼에서 사람들은 종종 궁금해했다. 125세의 마르셀리노가 허리가 굽고 다리가 약해지고 눈은 흐릿해졌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비밀은 영양이나 현대의학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굳건한 정신의 힘이었다. 마르셀리노는 믿었다. 맹은 늙지만 마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젊게 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가벼운 체조를 했고 매일 밤 간병인들에게 웃긴 이야기를 들려줬고 매주 작은 화분 하나를 스스로 심었다. 비록 그것이 조그만 밭한 몇 줄기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정신에 일거리와 빛과 기쁨을 끊임없이 제공했다. 꺼지지 않도록 작은 장작을 꾸준히 넣어주는 것처럼. 그 결과 묘는 100년을 지나도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정겹기였다. 만약 누군가 마르셀리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셨나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그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얀 구름이 천천히 떠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참 후 그는 나직이 말했을 것이다. 가슴 속에 봄을 간직하는 거야. 밖은 얼어붙어도 내 안에는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이것은 고상한 철학이 아니었다. 몸으로 살아낸 인생의 진리였다. 심장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전의 삶을 마감했을 나이야. 마르셀리노 아바드 톨렌티노, 마우솔리노 어바드 톨렌티노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 거대한 공업처럼
그는 거창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책을 쓰거나 연설을 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화려하지 않았다. 끈기의 두훈, 감사의 노래, 낙관의 시, 그는 증명해 보였다. 인간은 사라짐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선함과 사랑, 그리고 자연과의 끝없는 교감을 통해서 마르셀리노의 정원 한가운데에는 아직도 아보카도 고목이 서 있었다. 수많은 폭풍을 견뎌낸 굴곡진 몸통, 깊은 균열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맥박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르셀리노 자신과도 같았다. 겉은 주름지고 눈은 흐려지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그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여름이면 아이들이 나무 아래 모여들었다. 낮은 바지를 타고 떨어진 아보카도를 주워들고 웃음소리를 햇살 속에 퍼뜨렸다. 마르셀리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고요히 미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 해도 나는 미래를 위해 씨앗을 남길 수 있다. 후아누코 요야먼에서는 모두가 마르셀리노 할아버지를 시간의 수호자라 불렀다. 가냘픈 몸, 반짝이는 눈빛, 낡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아침 복도를 걷는 모습. 매일 밤 초승달이 창가에 걸릴 때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이들은 늘 놀랍다. 우린 이곳에 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 한 세기의 기억을 간직한 분이죠. 그는 이야기했다. 후아누코를 휩쓴 옛날 폭풍,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감자 농사, 나무와 바람과 강물이 가르쳐준 삶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불평하지 않는 것, 후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르셀리노는 요야먼의 가장 어린 간호사 돌로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뇌는 늙어도 마음은 반드시 늙을 필요는 없단다. 비록 손은 떨리고 다리는 약해졌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젊었다. 새벽을 보며 설렐 줄 알았고 부단함에 가슴 아파할 줄 알았고 사랑하고 믿고 꿈꿀 줄 알았다. 내일 아침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정원의 작은 밭으로 나갔다. 상추 한 줌을 따고 촉촉한 흙냄새를 들이마셨다. 흙내음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아직 젊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급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잔수를 실험실과 약물, 첨단 기술에서 찾는다. 하지만 마르셀리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한 생명의 비밀은 발 아래 흙, 손끝의 물방울, 입술에 닿는 한 조각 잎사귀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래 살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살려고 했을 뿐이다. 단순하게, 감사하며, 진심으로, 그리고 바로 그 태도 덕분에 그는 한 세기 넘게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었다. 마치 끝나지 않는 봄날의 노래처럼. 누군가 마르셀리노에게 물었다. 대기시고세가 된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바랄 것은 없단다. 다만 내가 뿌린 씨앗 하나, 남긴 미소 하나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정원이 되고 봄이 되길 바란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의 삶 자체가 조용히 남겨진 유산이었다. 돈도 명예도 아닌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유산. 만약 언젠가 여러분이 페루 후아노코의 작은 정원 안으로 발걸음을 들인다면 아침 안개가 비단처럼 얇게 깔린 어느 날 아침이라면 아마도 이런 고요한 광경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낡은 휠체어 하나, 푸른 아보카도 고목 그늘 안에 하얗게 샌머리를 가진 한 노인이 눈을 감고 앉아 대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습. 그는 바로 마르셀리노 아바드 폴렌티노, 마우솔리노 어바드 폴런티노.
마시코, 메셔코, 라 불리던 사람, 125번의 비와 햇살을 견디며 수없이 변해가는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았지만 마음속 봄은 단 한 번도 시들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는 단순히 잠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탁월한 건담이나 자연식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한 소막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일부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선한 것을 믿는 신념으로, 폭풍을 견디는 끈기로, 대지와 인간과 삶 자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마르셀리노는 거대한 조각산도, 웅장한 건축물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푸르고 향기로운 정원을 남겼다. 희망의 정원, 끈기의 정원, 감사의 정원. 언젠가 이 세상의 무수한 기억 조각들이 희미해진 어느 날 누군가 이 이야기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일 것이다. 테로 후아누코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만으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여러분 안에도 언젠가 꽃피울 작은 에덴 동산이 있다는 것을.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소박한 것을 믿는 마음, 선함을 심는 손길, 인내로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온 마음으로 살아나는 것. 마르셀리노처럼 살아가자. 그처럼 조용하지만 영원히 세상에 남는 선물이 되자.